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실제로 텅 비어있는 곳이야. 잠깐만,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황당할 거야. 만약 내가 당장 너의 손을 가리키며 이것은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넌 나에게 미쳤어? 라고 하겠지. 하지만 잘 들어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매우 작은 원자의 세계야. 잠시 과학 이야기를 좀 할게.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너도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원자의 크기를 축구장이라 가정하면 원자 핵의 크기는 축구장 한가운데 있는 100원짜리 동전만큼 작은 돌의 크기야. 반면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이 돌을 산산조각 낸 가루 하나 정도의 매우 작은 사이즈지.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텅 빈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니? 이게 바로 미립자의 세계라는 거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 손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 나도 그게 늘 궁금했었어.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지. 원자 하나만을 보면 엄청나게 광활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물질은 수많은 원자들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지. 이러한 셀 수 없는 원자들이 수도 없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빈 공간이 비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마치 그물을 하나만 두고 보면 그물의 빈 공간이 보이지만 그물이 몇만 개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빈 공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야. 각각의 원자들은 빛이 물체에 닿을 때 빛의 진동수에 맞춰 전자기파를 내뿜게 되거든. 그게 바로 원자들의 고유한 떨림이야. 원자들은 이때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돼. 그 수많은 빈 공간의 원자들의 진동들이 결국 나의 몸이라는 거시적인 세계를 구축해내게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3.1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 하늘에 대한 가르침.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허공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형태도 속성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비어있으나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품지 않는 곳이 없다. 깨달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상을 보지만 말이야.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비어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 또 아니라는 거야.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있지 않은 곳 없이 만물은 온통 에워싸고 있는 우주 공간은 0점장의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우주 공간이 사실은 텅 빈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지. 단지 우리가 그 꽉 찬 에너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즉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는 실제로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실체가 있다는 말이 있지. 우리가 보는 세계랑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영화 매트릭스를 봤니? 네오가 오라클을 찾아갔을 때 기억나? 그가 그의 다른 후보들을 만나게 되잖아. 온갖 초능력을 연습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중 숟가락 구부리기를 연습하던 아이가 네오에게 숟가락을 건네면서 숟가락을 구부리려 하지 말라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숟가락은 없어 라고 말했지. 이 아리송한 말을 이해하자 네오도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게 됐어. 현실 창조란 이미 확정되어진 물리법칙을 거슬러선 안 되는 거야. 이미 확정되어진 물리법칙을 거스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숟가락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빈 공간이라고 한다면
숟가락은 그저 빈 공간일 뿐이니까 그게 좀 굽어있는 상태든 흐물거리는 상태든 전혀 중요치 않아. 모든 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서부터 시작해야 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세계에 살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그럼 너도 네오가 될 수 있어. 너는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진다 라는 말에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니? 아마 어떤 것들은 절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어떤 것들은 동의해 라고 말할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 세계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질 수 있어.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보이지 않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내가 길을 가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가정해보자. 갑자기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해. 본능적인 어떠한 느낌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지. 너는 재빨리 다시 그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아. 어라? 그녀가 어디에 간 걸까? 그때부터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차 버리고 말 거야.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면 뇌의 여러 부위에서는 각기 다른 뇌파를 만들어내. 뇌파는 뇌의 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전기적 파동이야. 긴장을 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의 뇌파는 빨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느려지지. 그녀가 나타난 뒤로 순식간에 내 머릿속이 그녀로 가득 찼단 말이야. 넌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하며 지낼지도 몰라.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뇌 안에서는 수많은 신호들이 발생하기 시작해. 뇌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지. 근데 그 파동들은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해봐. 우리의 모든 생각은 매 순간 자신만의 독특한 파동을 우주에 퍼뜨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봐. 아, 그녀는 정말 예뻤는데 하고 말이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엄청난 에너지라고까지 볼 수 없어. 넌 곧 그녀를 잊게 될 테니까. 하지만 간혹 아주 강렬한 생각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가 있지. 이를테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말이야.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나의 원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진 강렬한 생각은 고요한 파형의 고리파를 만들어내. 고리파란 마치 입자처럼 다른 고리파와 충돌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파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파동을 말해. 이 녀석들은 파동이지만 입자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지. 실제 물질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말이야.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 마음은 물리계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의 에너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라고. 보통의 파동들은 다른 파동을 만나면 상쇄되거나 변형되는데 이 녀석들은 어찌나 강렬한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 같아. 전설의 고향을 보면 한이 맺힌 영혼들이 무섭게 등장하잖아. 이렇게 누군가의 한이 맺힌 강렬한 생각들은 실체화된 에너지로 존재하기도 한다는 거야. 나는 이러한 강렬한 고리파들이 물질 현실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귀신의 존재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원한의 힘은 생각보다 무서운 거야. 이처럼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반복할 때 고리파가 만들어져. 이걸 염원이라고 부르지. 대표적인 에너지를 가진 고리파에는 종교에서 주로 하는 기도나 찬송, 만트라, 주문 같은 것들이 있어.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면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
지금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기도하며 주문을 외우고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고리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명이라는 개념이야. 진동들은 같은 진동을 만나면 서로 공명하며 커다란 에너지로 증폭되게 되거든. 이것을 끌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 넌 아마 너와 비슷한 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끌리게 될 거야. 너희 주변에는 너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겠지. 너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너희 주변에 없을 거야. 이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끌림의 한 예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이상의 더 큰 일들을 함께할 수 있게 돼. 혹시 카오스 이론의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봤니?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그 작은 날갯짓 하나하나가 서로 공명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공명의 진짜 힘이지. 만약 내가 만트라를 한다면 기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에너지장에 순간적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되겠지? 그 덕에 우리는 그 에너지의 일부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가끔 기도가 이루어졌다거나 기적이 일어난 경우는 이러한 에너지를 그 사람이 끌어다 썼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진동은 시공간을 넘어 그 순간 모든 곳에 전달된다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미미한 생각도 오랫동안 동일한 상상과 말로써 반복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파동은 우주의 에너지로 실체화되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해야만 가능하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게 바로 이런 거야. 간절히 오랫동안 반복해야 고리파가 만들어지거든. 고리파가 만들어지면 그것과 같은 그 무언가와 같이 공명시켜서 현실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야. 마치 TV 채널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아.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스포츠 프로그램이라면 스포츠 방송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춰야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채널을 맞춘다는 것은 곧 주파수를 동조시키는 거야. 공명을 일으키기 위한 거지. 미세한 에너지의 전파에 수십 개의 전원 에너지가 공명하면 전파에 담겨있는 미약한 정보가 선명한 이미지로 증폭되어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의식을 쏟는 쪽으로의 현실을 경험하게 돼. 마치 나의 생각과 비슷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내 꿈을 실현시켜줄 귀인을 만나든지 말이야. 그렇게 현실에서는 새로운 기회들이 나의 의식에 공명하며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지금 너의 현실도 어쩌면 너의 의식 에너지와 공명에서 창조되고 있는 하나의 반영물에 불과할지도 몰라. 내가 늘 하고 있는 생각 하나가 매우 중요해. 어떤 사람은 늘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이 둘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말은 그 사람의 신념이 진동의 형태로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어. 늘 긍정의 신념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 신념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말로써 표현하게 되겠지. 그리고 자신이 신념과 말이 반영된 행동을 하게 되겠지.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신념, 말, 그리고 행동과 일치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야.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제로의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아주 쉽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중심 내용은 바로 모든 물질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제로는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계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 뜻대로 창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그 나름의 고유한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파동들, 그 에너지들은 하나하나 살아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하고 생각한 나의 소망은 결국 그 특유의 파동이 강력해지면서 이 현실로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무엇보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당신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멋진 미래를 위한 창조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